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이준석 씨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를 믿는 저를 비판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판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쭉쭉 뻗는 사람 얘기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해야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우리가 보려는 노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준석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준석은 본인의 이익만을 쫓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현실감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본인이 노원에서 계속 떨어질 때 그 당시에 본인이 좋은 지역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모든 대한민국의 파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과 다르면 그것이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는 이 젊은이의 패기,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용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가거나, 경주가 아니라 대구로 가거나 노원에 털을 닦아놨으니까 노원이거나 전국구 비례대표를 선택하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 예측은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평균 인구 연령이 34점 몇 세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고려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화성울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신당에 참여한 화성을의 이원욱 국회의원, 또 양향자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데 같이 우리 힘을 모아보자는데 뜻을 모아서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공식 선언하는 장소도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웃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은 가족들과 함께 그 호수공원에 산책이나 나들이를 나오겠지만 지금 또 날씨도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에 놀러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실내로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가족 나들이를 하겠지만 생뚱맞게 공원에서 휑한 그 호수공원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없을 시간, 월요일 2시, 그 시간에 그 공원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정치꾼들이 쪽수몰이 군중팔이를 하는 이 정치 현실에서 이준석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야말로 맨 땅에서 흙 위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맨 땅에서 헤딩을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솔루션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했다 해서 그거를 다 꿰뚫고 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자리 노름, 권력 노름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화성을에 내려가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잘못 거꾸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둠이 가셔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헤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에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거나 아이들이 어리거나 이런 가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즉 수도권에서 밀려서 내려간 가구들이 많은 것이죠.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맞춤 공약을 내놨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맞춤 공약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내가 동탄의 스피커가 되겠다. 즉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하면 국민들이나 언론이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동탄의 스피커가 되겠다 앞으로. 그리고 정치를 지역이 아니라 중앙 정치에서 동탄의 스피커가 돼서 외쳐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교육, 동탄을 교육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동탄이 비평준, 고교가 비평준화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이니까 이것을 평준화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진학, 진로를 탐색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기에 녹여내겠다. 그래서 교육 특화 지역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특화 도시를 만들고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앞으로 과학시대에 IT 시대에 첨단 교육, 첨단 산업 시대에 수학은 절대적인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어려서부터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수학 교육 책임제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교수를 학생 수와 5대1 정도의 비율을 맞추어서 완전히 개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 스포자가 없는 그런 교육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도시를 만들고 그 교육도시를 만들므로써 저출산 문제도 일거에 해결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내가 빠지 한번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 정부, 정치를 모두 획기적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반도체 중심지에 내가 화성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를 위해서 과학고를 여기에 설립하겠다. 지금 경상도에만 해도 과학고가 2개가 있는데 1400명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딱 2개밖에 없다. 적어도 과학고가 10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당에서도 내놓지 못하는 정책을 이준석 대표가 이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놓은 겁니다. 즉 이준석 대표는 현실과 욕망을
외면하고 본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욕망이 이글거려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가를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를 욕하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모라땡으로 모질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